안녕하십니까, 김지태 선생입니다. 사회문화 오늘 개강인데요. 1교시는 2022년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교시부터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학,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조사방법론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사회문화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해설. 이제 전공 A네요. 전공 A.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재는 31페이지에 있고요. 중간고사, 문제풀이반,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2점짜리로 제가 똑같이 출제를 했습니다. 똑같이 출제를 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수험생들은 1초 만에 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적 기능과 머트는 중범위 이론으로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여기선 디르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지만 그 다음에 파슨스 기능론 나오면서 바로 머튼의 기능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머튼의 아노미론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선 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했고 이렇게도 가로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는 현재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으로, 여기서는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애리조나 호피, 미국입니다. 미국의 호피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비가 안 오면 비 오달라고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전부 다 모여서 비가 오기를 갈망하면서 춤을 춥니다. 비를 내리기 위한 춤을 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사 지내는 거니까 비여 내리소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 형식을 빌리니까 술도 먹고 춤도 추고 하다 보면서 단결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어때요? 이 본래의 기능, 비를 오게 한 그 본래의 기능은 현재적 기능이죠. 현재적 기능. 좀 올려볼게요. 현재적 기능이고, 여기 할게요. 여기까지 올려놓고 할게요. 현재적 기능에 해당하고, 그 결과 부수적인 효과.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수적인 효과를 얻었어. 이것을 우리가 잠재적 기능 그럽니다. 답은 이건 우리가 했고요. 현재적 기능, 잠재적 기능. 정의가 우리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 저는 정의를 쓸 때 거의 원문을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훨씬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넘어갈게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10번 전공 A죠. 이것도 전공 A인데 현대인들은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살아간다. 이 원문은 뭐냐면, 이건 작년에 안 다뤘어요. 울리백의 위험사회입니다. 위험사회. 우리 사회학에, 전 뒤에는 안 나올 걸로 알고 작년에 안 다뤘어요. 안 다뤄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100% 답을 못 잡을, 이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때는, 울리백이 위험사회인데요. 이렇듯 현대사회는 예측과 통제가 오려는 온갖 뭐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울리백이 책 이름이에요. 위험사회가 울리백의 책 이름입니다. 교재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이 사회문화가 사회과 교육면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위험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또 전통사회의 위험과 그런 위험이죠. 현대사회의 그것은 파생되는 근원이 전통사회에서는 그 위험이 자연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온 겁니다. 제가 이제 원시인이에요. 원시인.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베리아 북서풍이 딱 내려 꽃샘추위를 봄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옷도 별로 안 입고 그랬어요. 갑자기 영하 5도가 되니까 얼어 죽었어요. 자연이죠. 그렇죠? 평지에 삽니다. 내가 평지에 살아요. 농사를 짓고 삽니다. 신석기 시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뭐 피할 데가 없어서 물에 쓸려가 죽었어요. 자연이죠? 자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지금도 그런 건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그죠? 피할 곳이 없으니까 평지에 뭐 자기가 집을 아직 안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전통사회에서 그 위험은 자연입니다. 그렇죠? 네, 자연이에요. 자연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뭐예요? 현대사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죠? 옛날에 뭐 활로, 칼로, 창으로 싸우는 사회였더라면 한 100명, 200명만 죽었을 텐데 물론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인간이 만든 폭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전기 들어오는 거 문명의 이기죠? 그럼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우리 인간이 만든 거죠. 그쵸? 인간의 문명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래도 됩니다. 지금은 뭐야? 뭐 벼락 맞아 죽는 사람 거의 없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서 죽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추워서 영하 5도가 돼서 얼어 죽는 사람 거의 없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든 그건 뭐야? 엄청나게 유람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갑니다. 그래서 비가 뒤집히면 수천 명이 죽어요. 몇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또 몇백 명이 죽어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거죠. 즉 인위적 위험, 인위적 문명에 의해서 어때요?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은 파생되는 근원이 전통사회가 자연이라면 오늘의 현대사회는 인간 또는 인간이 만든 문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요?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 토대가 되는 원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그쵸?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것이 여기에요. 뭐예요? 성찰이죠. 성찰적 근대성. 성찰 되겠습니다. 네. 이건 그런데 이건 우리 학원만 다룬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거의 다 뒷부분은 안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로 갔네요. 그쵸? 전공 B로 갔어요. 이것도 사회학에, 그러면 이제 사회학에 뭐야? 칠판이 없네? 그냥 여기서 할게요. 우리 사회문화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다 할게요. 사회문화가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사회학, 문화인류학, 그 다음에 조사방법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회문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웬만하면 이제 이 책 안에 다 들어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이 내용을 좀 확장시키고 있어요. 우리 출제 교수님들께서 확장시키고 있어서 고지 곧대로 내지 아니하고, 물론 한 문제 정도가 그래요.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사회문화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건 없을 거예요. 95점 맞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97점 맞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것을 확장하면서 어떤 저자를 작년에 재작년에 차별적 교제 이론을 좀 확장시켰죠. 올해 이 부르디에 이론을 사회학에서는 문화자본밖에 안 나와요. 문화자본밖에 안 나와요. 요걸 확장시켰어요. 지금 요러고 있어요. 요러고 있어서 이것은 기본서에서는 풀기가 어렵고 문제풀이할 때 약간 시간을 주면서 어느 사람 이론들이 확장이 될까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먼저 봐요. 부르디에가 실제로 원래는 셋으로 나눴어요.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 상징자본. 그래서 4개로 나누고 있다. 4개로 나누고 있다. 4개로 나누고 있다. 첫째 경제자본 나왔습니다. 경제자본 나왔어요. 경제자본. 그 다음에 둘째, 이것은 우리 사회학 책에 그대로 있어요. 개인의 지식, 취향, 스타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건 그대로 있습니다. 요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문화자본이 되겠습니다. 문화자본. 요건 그대로 있어요. 문화자본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회적 연결망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니은을 사회자본 그리고 사회자본, 다른 말로 관계자본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관계자본, 그 다음에 상징자본, 기억 니은을 쓰는 거니까 문화자본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사회자본은 여기에서 유치하면 사회자본, 관계자본 이것도 2점짜리니까 간단하네. 그렇죠? 간단하게 이것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풀 수 있어요. 조사방법론에서 나왔죠. 스마트폰의 사용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쭉 봐서 연구자 A는 좀 올려볼까요? 여기서 할게요. 연구자 A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질문지법이에요. 질문지법을 사용해서 모집단을 추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증적 접근입니다. 실증적, 경험적 접근이 되겠어요. 방법론적,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데 부모와 관계, 부모 계층 이런 것을 딱 막았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솔직히 잘 안 나오는 말들이에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제변수. 허위변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통제변수는 일단은 답은 들어갈 말이 통제밖에 없는 거고요. 통제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자 B는,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고, 2개 집단으로 나누면 하나는 실험 집단, 하나는 통제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험법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실험법을 쓰면 반드시 윤리의 문제를 묻게 돼 있어요. 실험법이 어떤 윤리에 반하는가 이걸 묻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관적 행복감과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 여기에서는 되게 이제 가설 A가 독립변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앞에가 독립변수 뒤에가 종속변수 그러는데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행복감이 커지느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거니까 이게 독립변수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것이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거 무조건 독립변수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한 집단, 어떤 집단인지 볼까요? 한 집단에서는
한 달 동안 스마트폰 하루에 18시간씩 게임이나 영상처럼 앱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8시간, 24시간, 6시간 잠자고 밥 먹고. 그렇죠? 네, 요게 뭐 어떤 집단이에요? 이게 실험 집단입니다. 실험 집단. 그리고 다른 한 집단에는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게 바로 통제 집단이 되겠습니다. 통제 집단. 한편 이들의 연구를 평가한 C는 A의 연구는 자료 수집에 문제가 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사들에게 부탁해서 비확률 표집이죠. 즉 뭡니까? 편의 추출이죠. 편의 추출을 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돼 있어요.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면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연구에서는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 즉 실험 집단에서는 실험 집단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루 16시간, 18시간, 그죠? 18시간씩 어때요? 장기간 인터넷을 강요하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과 복지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연구윤리의 문제점은 첫 번째, 실험 집단에서는 장시간 학생들로 하여금 동의를 받았더라도, 비록 부모의 동의도 받고 학생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장시간 인터넷 사용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 집단은 나는 지금 스마트폰 하고 싶어서 좀이 쑤시는데 이걸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통제 집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마 정답자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써야 돼요. 통제고요. 종속 변수가 주관적 행복감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A의 문제점은 뭡니까? 편의 추출이죠.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똑같이 표본으로 될 확률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르면 우리는 비확률 표집 그리고 편의 추출입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러면 모집단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B의 연구윤리의 문제점. B 연구윤리의 문제점은 뭡니까? 실험 집단. 1번은 실험 집단입니다. 실험 집단에서는. 그 다음에 이것은 통제 집단에서는 이렇게 나눠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장시간의 인터넷 사용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어때요? 안전과 복지에 문제가 되겠고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 어때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한 100점짜리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100점짜리 답안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있죠? 쉬웠어요. 이건 정치학에서도 걸리고 사회문화에서도 걸립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신사회운동이 되겠습니다. 신사회운동. 신사회운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사회운동, 전통적 사회운동은 이거예요. 부르주아와 노동자. 이게 대립관계예요. 근데 신사회에서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이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인권 같은 이런 이거 여기에서는 계급 갈등에서 기인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계급 분배니까 이건 노동이 되겠습니다. 노동은 여기에서 훨씬 더 노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노동이 되겠고요. 기억신사회운동, 그죠? 주체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사회운동은 더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노동자 및 바로 답으로 갈게요.
기억니은 됐습니다. 기억니은 됐어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는 이것이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인지 진짜 선생님을 뽑으려고 하는 문제인지도 어떤 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어떤 건 너무 쉽고 어떤 건 또 뭐 한쪽 구성에서 구퉁이에서 뭐 가르치지도 않은 거 되고 뭐 이런 것은 좀 뭐 한 문제가 꼭 그 짓을 합니다. 그 짓을 해요. 전통적 사회운동에서는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고 신사회운동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우리 사회문화 책에도 그대로 있고 정치학 책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2022 사회문화 기출문제 해설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계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네이버 아직 회원수 많지 않은데요. 네이버에서 임용단기 전공사회로 들어오시면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우리 카페 우리 회원들은 굉장히 질문도 잘 안 하고 소통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불찰에 제가 부족해서 제가 그만큼 저는 담을 쳐놓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는 것 자체를 천성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또 제가 질문하셔서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제가 백과사전입니까? 그렇죠. 모르면 또 다른 데 찾아서 그래도 이해력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집단 지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걸 같이 좀 가면 합격생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